네,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제101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총리 여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황교안 예정자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내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만 들은 예스맨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소통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입니다. 황교안 예정자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극심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공안 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키는 무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황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2번이나 냈던 사람입니다.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사에서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 안위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를 엄중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매우 아쉽습니다. 북한이 변덕스럽게 결정을 번복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북한의 도련한 광복 승인 취소는 국제 외교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고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단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보통국가의 길을 걷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당국이 북한과 반 총장 사이에 조속하게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그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거 6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국민 통합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가치가 실현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권 타파, 대의를 위한 자기헌신, 사회 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노무현 정신이고 우리 당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 여론의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간첩 조작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4.19 민주화운동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관과 또한 병역 면제 의혹, 1년 5개월 동안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로 인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도덕성에서부터 철학, 정책 능력 등을 청와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한원거 선생님 두 분이 비정규직 신분이라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에서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이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고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의사사 지성심의도 증거불충분으로 지정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두 분의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싶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게 교사의 책무인데 기간제 교사인 자기 신분을 먼저 따져보고 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죽고 난 뒤에도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침몰하는 세월에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를 대상 보상 문제로 왜곡시켜서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합의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빠르게 국무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법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분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의로운 행동, 헌신적인 희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님.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내부의 작은 차이로 혁신이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는 지체된다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에 기대는 작은 희망의 등불마저 짓밟는 짓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혁신이 구성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부인하는 우리 당원 그리고 의원, 간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에게 요구되는 제1의 혁신 과제는 화합입니다. 화합과 단결은 우리 당의 악성을 혁파하기 위한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퇴 25일 만에 총리 인사를 돌고 돌아서 결국 수첩 회전문 공안 인사를 했습니다. 공안 총리를 통해 공안 통치 보고령을 선포한 셈입니다. 민생 총리, 화합 총리, 소통 총리를 요구한 민심에 사실상 공안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민생 총리, 화합 총리, 소통 총리를 요구한 민심에 사실상 공안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독재만큼이나 나쁜 통치가 공안 통치입니다. 민심과 야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의 세 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국민적 우려가 몹시 큽니다. 세 번째 감염자는 2차 감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써서 2차 감염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확산성이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 대응에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조차도 무능의 극치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난 시기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저희는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라고 직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는 총리가 필요한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퇴임 후 과도한 전관 예우 수임 요구,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 받기, 극단적인 종교적 편향성, 용인 수지 아파트 투기 의혹, 병역 면제 의혹, 장남의 불법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석사학위 논문 특혜 논란 등 이미 의혹으로 가득 찬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회방 놓고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까지 온갖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오직 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는 참으로 국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수첩을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인사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께는 그저 오이독경이고 마이동풍입니다. 이번 총리 지명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통합과 소통의 인사가 아닌 오기 인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아닌 대통령 입맛에 맞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외고집 인사의 전형이자 아랫돌 빼기, 웃돌 빼서 웃돌 막는 하석 상대의 회전문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둘째, 수첩,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친박 산성의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인사로 일관한다면 이제는 전면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42일 만에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을 비추어 검찰이 그래도 최소한의 수사를 책임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면도 없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또다시 큰 실망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진로를 가늠하는 가로등대였습니다.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로 일관한다면 과연 김기춘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을 보듯 뻔할 뿐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법 자금, 경선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지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실시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검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연은 말 그대로 총리 잔혹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독 총리, 의전 총리, 다음에 공안 총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황 내정자의 민주의식에 대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8일에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내에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분과위원회를 둔 것도 이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 논의를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또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기초연금 수급률이 66.4%입니다.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문영표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실제 지급률이 70%가 되도록 맞춰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월 66.4%입니다. 더구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을 안 해서 받지 못하는 노인, 어르신이 24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업무 혜택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결국 해답은 슈퍼부자, 재벌 기업에 대한 증세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25%로 정상화해야 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남성 평균 연봉의 57.5%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 상승폭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4년간 남성의 평균 연봉은 700만 원이 올랐으나 여자는 400만 원만 올랐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의 여성이 여전히 유리천정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 행복시대가 아니라 여성 불행시대입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는 2014년 현재 142개국 중 117위로 최하위국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하락세이고 박근혜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62.8%로 OECD 고용 선진국 76.2%보다 13.4% 뒤지고 있습니다. 고용 예산은 지금 2004년도 이후에 2014년도 3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의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정책이 악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3년이라도 여성의 삶이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님 발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아직도 당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정치를 제시해야 되고 민주적 가치를 살려온 민주당의 정통성을 개선해야 되고 분열을 지향해서 통합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 간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새정치와 역행하고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간다면 그 당명을 당원들에게 기억하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이미지를 조사한다면 계파정치와 끝없는 분열 이런 걸 연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열은 의심과 불통을 낳을 뿐입니다. 의심과 불통이 쌓이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이가 편지 정치에 의존할 만큼 서로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을 살리자는 일심으로 같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어이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장고 끝에 방패용 총리를 구하셨습니까? 성완종 사건의 방패가 되달라는 것이 담긴 뜻입니까? 이미 쓸모있는 방패인이 증명된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덮기 위해서 유병헌 숨바꼭질, 유병헌 수배 추적 놀이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세월호 진실은 수장시켜버린 그 훌륭한 능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감동받으셨습니까? 이제 대선 자금 본질인 성완종 사건을 가려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홍준표, 이완구 개인 비리로 실적 잘 덮는 걸 보고 믿음이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황교안 전 장관이 보여주었던
공안 주특기를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개혁을 명분으로 공공 부분을 몰아붙이고 노동 부분을 탄압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명자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국무를 꿰뚫어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책임 총리가 아닌 하청 총리, 한영 총리 그런 총리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덕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연일 언론에 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우리 당의 원로 당내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매우 못마땅합니다. 말로는 단합과 화합과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이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우리 당 내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당 내에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고 본인이 조장하면서 지도부의 문제인 양 연일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하는 말은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혁신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 프로세스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패권주의 청산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걸 꼭 언론에 대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지도부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또 지금 이 혁신기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합니까? 언론에 대고 저희가 몇 차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인사권, 공천권, 당무 혁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지도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패권주의 청산하라니까 혁신기구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화합과 단결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저도 지금 그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제합시다. 그리고 정말 당이 하나로 가는데 아낄 것은 아끼고 참을 것은 참고 그리고 서로 도울 것을 돕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